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연호입니다. 3월 9일 목요일 밤 오연호의 대선 열차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이제 1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3월 10일 오전 11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정의로운 나라인가? 내일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시각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밤이 청와대 관저에서 머무는 마지막 밤이 될 것인가? 오연호의 대선 열차,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순간을 14시간 남짓 남겨두고 우리들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한 친구가 저에게 심장이 쫄깃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우리들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워낙 많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촛불광장에서도 굉장히 팬들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촛불광장 무대를 이끄시는 분 안진걸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이끄는 사람은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끌고 있고 네. 그걸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네, 안민석 감사합니다. 의원님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두 안 씨를 모셨습니다. 아니, 제가 약간 지금 장시호 선생님 패러디한 건데 보고 싶었습니다. 네, 김해 이번에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장시호가 역할을 톡톡 해줬잖아요. 예. 격려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호를. 저도 일부러 제가 선생님이라 그런 겁니다. 그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마는 그래도 중간에 많은 수사 협조를 하고 많은 진실을 이렇게 토해냈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이끌어낸 게 네. 안민석 의원님이라는 분석이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그 장시호 씨 흉내를 한번 내본 거예요. 의원님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네. 아니 오연혜 대표님 그 마침 그 촛불 집회 이야기 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것만 약간 이야기 드리면 실제 이제 저희는 촛불 집회를 하면 전 과정을 스크린하고 네. 시민의 안전을 챙기고 경찰이 함부로 행동 안 하는지 다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저만 해도 촛불 집회 현장을 이렇게 조용히 사방팔방을 다니거든요. 인원 체크도 하는데 현장에 와 보면 시민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열기뿐만 아니라 이 촛불 국면에 그 다음에 이 퇴진 국면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몰려들어요. 네. 고마우니까. 네.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 정말 많이 몰려듭니다. 문재인 네. 대표님 와도 많이 몰려들어요. 네. 근데 그 세 분 못지않게 또는 어쩔 땐 더 많은 분들이 몰려드는 분이 바로 안민석 의원님인데 그렇군요. 아니 오실 때마다 음. 길이 막혀요. 왜냐하면 수천 명이 막 안민석 하는데 얼마나 그렇군요. 대단하니까 청문회라는 게 얼마나 이력적이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좀 아쉬운 결과가 또 일부 있었지만 네. 애써주신 건 분명한 국민들의 사실. 성원은 부끄럽고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요. 네. 특검도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은 탄핵을 앞두고 있지만은 아마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국회의원회관 이제 사무실에서 전화도 거의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있으면서 지난 3년 네. 딱 제가 14년 4월 8일 날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부분과 그다음에 정유라의 공주성마를 문제를 제기한 게 14년 4월 8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1000일 넘는 3년 동안의 일들을 세상하면서 그렇군요. 숱한 일들, 숱한 사건들, 만났던 사람들, 외로웠던 순간들, 두려웠던 순간들, 힘들고 지쳤던 순간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네. 이 시간을 빌어서 그런 시간들을 네. 지탱하게 해준 우리 세월호 아이들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전화도 안 받고 오늘 차분하게 지내셨는데 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녁에 좀 나와주시라고.
아니 오 대표 전화는 이거 심상치 않은 전화죠. 아마 저한테 직접 전화하신 게 처음일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만난 지도 꽤 오래돼서 네. 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오 대표께서 오늘 야심한 시간에 물론 제가 다른 뭐 밤에 일도 있었지만은 네. 이 프로를 제안을 하시길래 제가 두말 하지 않고 네. 승낙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연의 대선 열차 이제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는 두 안시분을 모셨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크게 하지 않아도 잘 한 시간 동안 잘 굴러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여는 카카오톡 오마이TV 3355로 연결할 수 있고요. 유튜브 댓글, 페이스북 라이브 댓글로도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함없이 오늘 짱돌님께서 대선 열차에 안민석 의원님과 안진걸 사무처장님 환영합니다. 짝짝짝. 아, 퇴진행동 대변인이 아니라 사무처장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분은 아시는 분이 뭔가? 예. 제가 근데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도 못 드렸네요. 막 네네. 경황 없이 이야기하다가 네네. 예, 인사라도 한번 올릴게요, 네. 대표님. 네. 예, 방금 저도 지금 광화문에서 또 네. 이렇게 탄핵 선고 전날 모이자라고 미리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춥더라고요. 칼바람이 불고. 네. 근데도 연인원 한 1만여 명이 광화문에 아, 그렇군요. 금방 모여들으시는 거예요. 네. 보니까 직장 끝나자마자 오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 고맙더라. 그래서 음. 내내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한 번만 모이세요 이러고 네, 왔는데 네, 네, 네. 방금 안민석 의원님이 세월호 우리 네. 아이들 이야기 하셨는데 네. 오늘 또 세월호 또 우리 가족들이 무대 올라서 발언하셨어요. 네. 정말 기다리고 애태우던 내일이 다가왔다. 네. 이 탄핵이 돼야지 진실이 밝혀진다. 네. 이렇게 애절하게 호소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이 방송 오기 전에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그 집회에 있다가 이제 여기 오니까 이제 조금 웃으면서 이야기 좀 드렸는데 네. 헌재까지 행진하다가 네. 여기 9시 20분까지 와야 되니까 네. 행진 도중에 턴해가지고 지금 네. 달려왔는데 시민 여러분 정말 그동안 19차까지 그다음 평일 집회 때도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1,600만 명 가까이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항쟁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네. 고마운 마음 인사 올립니다. 정말 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안진걸 처장도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진걸의 두 분 다 고생 헌신성이 많이 하셨어요. 예.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니 고생 근데 많이 우리 하셨어요. 오마이뉴스가 그 네. 매번 생중계했잖아요. 네, 네. 19차 때마다 오늘이 예. 내일 이제 몇 차예요? 내일 이제 토요일 날 20차인데요. 아, 토요일 20차죠. 오마이뉴스 생중계 누적 연인원만 네. 시청자만 1억 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모르는 거를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여쭤봤죠. 왜냐하면 그래요? 매번 오니까 네, 네. 이게 매번 할 때마다 보시는 분들 뭐 평일 집회니까 모든 이 탄핵 정국에서 5달 동안 누적 네. 그 연인원 시청자가 집회 오신 분은 1,600만 명, 네. 그걸 응원한 분은 대다수 국민. 그렇군요. 실제로 못 오지만 마음으로 응원했던 분들, 그 시청했던 분들은 또 우리 오마이뉴스로만 네. 오마이TV로만 1억만 명이 넘는 1억 네. 명이 넘는 정말 대단한 항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짱돌님이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박근혜 탄핵이 내일이라니 엄청 기대가 큽니다. 필영님, 안민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김용환님, 안진걸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은주님, 더 존경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자, 이제 안민석 의원은 아까 약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문회 때 이제 맹활약을 하시고 또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아주 오래전부터 뭔가 이게 추적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내일 지금 선고의 시간이 이제 13시간 남짓인가요? 이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참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난 겨울 네. 어떤 때는 참 눈발도 매섭게 내리고 참 손발 호호 불면서 나왔던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네. 또 우리 시민들 이런 시민혁명 이 시민혁명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빌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모든 국민들이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러한
지금 상황 속에서 네. 내일 결과를 그래도 결과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네. 기대도 하면서도 음. 또 한편으로는 혹시나 네. 하는 그런 또 걱정도 하고 네. 그런 저 마음이 내일 다 똑같을 어디서 겁니다. 지켜볼 예정입니까? 11시부터 이제 생중계가 되는데 오마이 TV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오마이 TV 카메라도 그 헌재 안으로 지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디서 지켜보실 예정입니까 지금? 저는 그거는 안 정했는데요. 네. 탄핵이 인용되면은 음. 한 일주일 정도는 네. 잠수 타고 좀 쉬러 갈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안진걸 예. 공동 대변인은 우리 이제 시민들은 또 한 번 두 번째 약속이 네. 탄핵 전날은 광화문으로 음. 탄핵 선고일은 아침 9시부터 네. 혹시 이제 자영하신 분들 오후에 문을 열어도 되니까 네. 그 다음에 휴가 내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이럴 때는 네, 역사적인 날이니까 네. 현재 방청권 24장 추첨하는데도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그렇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런 분들이랑 뭐 시민단체 스태프들 다 모이겠죠. 안국역 1번 출구, 6번 출구 라인에서 저희는 다 모여서 네. 같이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또 투쟁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공동으로 시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안민석 의원님, 오연혜 대표님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은 헌재 부근에서 같이 네. 또 안에도 하고 이혼 생중계도 하잖아요. 요즘 네, 오마이 네, TV가 네. 밖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그 고생을 하고 지난 5달 동안 그렇죠. 사실 안민석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원래 조금 평소에 많이 웃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웃지를 못하는 게 네. 8대 0으로 인용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긴 하지만 그동안 헌재가 사실은 네. 보수적이나 때로는 수구적인 태도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다음에 막판에 국정원 사찰설, 네. 네. 그다음에 그 박근혜와 청와대가 얼마나 많은 공작 정치를 했습니까? 협잡을 하고 그 생각은 막 아까 이제 심장이 쫄깃쫄깃한다 그랬는데 네. 저는 자다가도 막 두려워요. 이 그렇군요. 5달 동안의 대항쟁과 대혁명마저도 음. 이 결과가 왜곡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 해일 조선에서 더 이상 살 음. 희망을 못 느끼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서 네. 제가 지금 웃지를 못하는 겁니다. 음. 내일 결과 나오면 그때 마음껏 웃겠습니다. 저도. 네. 그렇군요.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내일 결과를 낙관적으로 보는데요. 네. 뭐 법리적인 뭐 판단이나 해서 그런 거는 이미 뭐 이 정도 오마이 지금 듣고 계신 듣거나 보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요. 네. 다른 관점에서 두 가지인데요. 네. 이제 첫째는 이 선거 날이 10일이라고 발표되면서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만에 하나 13일을 넘겨버리면은 13일을 발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봤어요. 상황이죠. 네. 예,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부담을 떨치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연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10일 날 선고되는 게 발표되면서 굉장히 저는 희망을 가졌고요. 두 번째로 다행히 소수 의견의 재판관이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기록이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헌재 재판관들이 단순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법리적인 해석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 네. 좀 총체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정무적인 판단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가령 지금 재판관 중에 한 분이 국회에서 이제 그 인준을 받는 표결하는 과정에서 제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좀 심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럴 때 저한테 제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좀 동의를 해달라는 그런 일종의 로비죠. 나름대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있고 정치적인 이런 전체적인 큰 흐름을 잘 아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이게 어떤 법률가의 그 양심이라든지 법리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건 무조건 이거는 기각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 역사적인 기록이 남는 이 소수 의견을 그런 정무적이고 정치를 잘 흐름을 아는 그런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남길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국민의 약 80% 정도가 탄핵을 찬성한 입장에서 아직 이제 이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 수차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만 표결을 지금 해놓은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이제 내일 11시부터 중계가 되는데 9시나 10시 사이에서
이른바 표결을 한다고 그러네요. 표결. 이제 그 순간이 이제 최종적인 순간이 될 터이고. 근데 11시부터 생중계를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탄핵 사유에 대한 논거를 쭉 발표하느라고 이게 또 한 40-50분간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면 뭐 이런 선고가 나오기까지는 아마 12시가 가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1시 정도 시간을 잡은 게 아마 12시 점심을 좀 편안하게 먹으라고 국민들이 이런 고려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안민석 의원께서는 이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몇 대 몇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8명의 지금 헌법재판관이 그래서 저는 있는데 8대 0으로 봅니다. 8대 0. 네. 조국 교수도 이제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8대 0 아니면 만에 하나 7대 1 정도 이렇게 보셨던데 이제 조국 교수는 우리가 내일 그 현장에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만 우리 안진걸 이제 대변인은 예. 지금 뭐 압도적인 국민의 이 응원과 네. 촛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여기에 예. 이제 가슴졸이하고 있군요. 그래도 저희들도 오늘 퇴진행동도 네. 탄핵 선고 전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네. 기자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도 많이 하는데 저희도 네. 두 가지 의미에서 압도적인 탄핵이 돼야 된다. 음. 일단은 박근혜 씨가 임명한 2명의 재판관마저도 네. 그분들이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정도의 범죄 사실과 국기문란과 헌정 파괴. 네. 그래서 그분들까지 인용이 돼야지 진짜 인용이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세력과 비호 세력은 호시탐탐 불복하고 계속 무슨 내란 선동, 쿠데타 선동, 폭력을 선동하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가장 자기들이 믿었던 재판관들마저도 탄핵 인용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성찰의 계기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네. 폭력이 중단되고 네. 그리고 5가지 탄핵 사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블랙리스트니 공작 정치인 사실은 더 추가돼야 되는데 미처 제출이 안 된 거죠. 이 5가지 사유가 또 모두 인정되는 뇌물 범죄라든지 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얼마나 무대책이었습니까? 무책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인용돼야 된다는 호소를 드렸습니다. 네. 저희도 가슴 졸이는 밤이긴 하지만 네. 그 마치 국회에서 탄핵 소천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우리 국회 앞에서 1박 2일, 2박 3일 막 날새고 그랬잖아요. 시민들이 그때처럼 가슴 졸이는 밤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저희들이 순진해서 그런가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 이 범죄 사실만으로 네. 8대 0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대 0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정호님 유튜브 댓글에 오늘 떨려서 잠이 올라나. 네, 그래서 오연호의 대선 열차랑 좀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호님 박근혜 세상이 끝나간다. 제각. 네. 박현진님 나라를 구하신 두 분 나오셨네요. 네. 내일 헌재 앞에서 탄핵 결과를 초조하게 지켜볼 겁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피터님 이분 뉴욕에 계신 분인데 예.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안 의원과 안진걸과 오마이의 공이 큽니다. 미국에 와주실 수 있나 이렇게 질문. 저는 아니고요. 막 독일 금방 갔다 왔는데 이따 그 얘기 좀 나눌 거예요. 네. 자 이준성님 저도 오마이 TV로 1차부터 19차까지 방송 봤어요. 예, 촛불 집회 안진걸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까지 파이팅하세요. 케다르님 안민석 의원님 정말 애써주셔서 고마울 뿐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계속 노력해 주세요.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네요. 오마이뉴스도 있고 안민석 의원처럼 의로운 분들도 있으니까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시는데요. 자, 제가 아까 네. 8대 0이라고 이야기한 게 저는 네. 이제 뭐 지금 방송에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평론가들이나 법률가들의 그런 이야기 말고요. 네. 다른 관점에서 네.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이 책을 제가 아, 읽었어요. 또 하나의 가족. 네, 이게 오늘 출간된 책이에요. 그렇군요. 네, 마침 오늘이에요. 이 책을 쓴 분이 조순재, 네. 최태민의 어부다들, 그렇죠. 조순재의 아들. 즉 말하자면은 최태민의 어부 손자가 손자. 쓴 책이에요. 아하. 내용은 네. 최태민과 그의 부인 임선희와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의 관계를 쭉 쓴 겁니다. 한마디로 네.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는 가족이었고 음. 박근혜는 꼭두각시였다. 이게 20년 전에 음.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그 현명한 재판관들이 네. 10차례 넘는 심리를 하면서 네. 최순실과 박근혜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음. 박근혜가 한 지시나 한 결정들이 이것이 박근혜 독단적인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최순실과 밀당을 했거나 최순실이가 사주하거나 지시한 그런 내용이었는지 네. 재판관들이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을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음. 그러나 끝까지 긴장의 끈은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밤 푹 네. 주무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푹 주무시고. 아니 근데 다른 분 말씀도 뭐 신뢰가 넘치고 뭐 조국 교수님 말씀도 좋은데 이 사건에 대한 대단한 전문가시잖아. 안민석 의원님이 많이 밝혀내셨고 네. 여기저기 추적도 하셨고 8대 0으로 하니까 좀 안심이 그나마 되긴 되네요. 네. 사실 재판관님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 오마이뉴스에도 요즘에 분석 나가잖아요. 네, 네, 어느 네. 재판관이 네, 어떻게 네, 네. 재판했다. 그것만 봐도 네. 굉장히 이제 재판관님들도 이 사건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이렇게 생각을 은연중에 내비치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야간 집회가 금지됐던 시절에 저희가 2008년 촛불 집회 때문에 기소가 돼서 구속도 되고 그 이현범유 심판 제청을 해가지고 네. 헌법재판소에 갔었잖아요. 제가 이현범유 심판 제청 당사자여가지고 네. 질문할 때 보면 재판관님들이 어떤 생각이 약간 비춰지거든요. 네. 그때 저희가 예상을 했어요. 7대2 정도로 위헌 판결 나올 것 같다. 한두 분이 약간 밤에 집회하면 위험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네, 한두 네.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진짜 그분들만 합헌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네. 아니 밤에 낮에는 다 국민들 직장 다니고 학생들 학교 다니는데 네. 저녁에 집회 안 하면 언제 하냐. 사실상 집회를 못 한다. 네. 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도 알았죠. 심증이 조금씩 드러나시는구나. 그런 자, 기대를 해봅니다. 이 내일 판결에 대해서 네. 좀 불안해한 그 근저에는 네. 이 지금 전국을 진보 대 보수의 전국으로 보기 때문에 네. 보수의 태극기들이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야 내일 이게 잘 될까 그런 걱정을 하는데 저는 네. 그 프레임 자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설정해놓은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그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입니까? 정의와 불의의 프레임이고 그 싸움이죠. 네. 그죠? 네. 원칙과 반칙의 네. 그 프레임이죠. 네. 상식과 몰상식의 프레임이죠. 그죠? 그다음에 법치와 폭치의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저 촛불 들고 나오는 중고등학생들이 진보적이라 가지고 그 촛불 들고 나왔겠습니까? 네. 그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청년들이 동네 주부들께서 진보라서 촛불을 들고 나옵니까? 네. 이게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죠? 자, 이제 8대 0 이런 인용을 예측하셨는데 지금 독자 성한님께서 이런 표현을 주셨네요. 탄핵은 이제 막 출발선상에 오른 순간이다. 탄핵 이후 이루어질 100m 결선 경기에서 즉 대선에서 이겨야 이번 국정농단의 막장이 끝난다 이런 표현을 주셨는데 자 만약에 이게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된다면 우리 촛불 민심은 그걸 원하는데요.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먼저 안 의원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이 권력을 이겼다는 이 진리를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 또 국민이 권력을 이긴다는 그 진리. 거꾸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렇죠. 네. 거꾸로 내일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네. 진실이 지는 것이죠. 상식이 지는 것이죠. 네. 국민이 권력 앞에 지는 것이죠. 따라서 네. 평범한 진리가 확인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그 평범한 진리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2017년 네. 다시 한번 만들어낸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끝난 게 아닌 것이죠. 그렇죠. 내일 탄핵이 되면서부터 네. 대선 전국으로 페이지 넘어가겠지만은 그 대선 전국에서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될 사항이 뿌리를 뽑아내는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렇죠. 지금 국정농단을 파헤친 네. 특검은 네. 뿌리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재산, 돈은 그렇죠. 가지와 줄기만 쳐낸 거거든요. 드러난 거를. 네. 그것도 뭐 언제 쳐내지 않았다 봅니다. 네, 네. 전체 진실에 저는 한 반의 반 정도가 지금 나왔을까요? 네, 네. 튀어나온 것만 법적인 네. 사유가 있는 것을 기소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검이 캐지 못한 이 뿌리, 네. 이 뿌리 최순실의 국내의 재산을 찾아내서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하는 네.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음. 대선 전국에서 네. 그 큰 이슈가 돼서 네.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들 지금 화병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 국민 화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내일 1차적인 치유가 되겠죠. 네. 외상 치료는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내일 탄핵이 인용되면은 국민 화병이라는 것이 외상은 치료되더라도 진짜 그 근원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민 합병을 완전히 치료해주기 위해서는 최순실 재산을 뿌리 뽑는 네. 이 특별법 전국으로 대선이 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왜냐하면 안민석 의원이 무려 한 일주일 넘게 최순실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 주진우 기자 등등과 갔다 온 얘기를 이따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자, 탄핵이 인용된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거를 내일 헌재가 이제 선고를 한다면 안진걸 예. 대변인. 오인호 대표님 우리 어렸을 때 대표님 저보다 이제 선배님한테 네. 무슨 성문 종합 영어라든 이런 보면 봤죠.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일반 일상생활에서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진짜 많이 공부했잖아요. 네. 요즘 이거 갑자기 최근에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민주주의, 가버먼트 할 때마다 링컨의 연설. 네. 저는 이번 우리 촛불혁명에서는 철저히 우리 국민들의 촛불혁명, 네. 국민들의 의한 촛불혁명, 국민들을 위한 촛불혁명이었기 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네. 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 아니라 재벌과 최순실에 의한 이들의 것으로 이들을 위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걸로 계속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짓밟았던 것인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거.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만 본 권선징악 사필 규정이 사필 기정. 드디어 현실에 있다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대통령이고 절대 권력이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거. 네. 이게 입증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건강한 자극과 힘을 줄 거고 희망을 줄 거거든요.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민주는 회복했다. 네. 다만 헬조선을 깨뜨리자.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아니면 네. 정말 숨도 쉬기 어려운 요걸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열망이 갈 것 같아요. 네. 단박에는 안 될 겁니다. 네. 일단 정권 개최부터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안민석 의원님도 이제 진보 보수 이야기하셨는데 네. 작년 말에 서울신문 여론조사 보니까 네. 실제 보수 성향 시민들 중에 7명 중에 1명,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도 7%가 촛불 집회 오셨어요. 네. 절대 이건 보수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네. 범죄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국가로 완전히 망가뜨린 세력과 네.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상식적으로 지적하는 대다수 절대 국민들의 이 네. 대결이 맞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댓글에 최원경님, 내일은 건국을 새로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최정무님, 내일 이 시간에는 웃으며 시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의 소망이겠죠. 네. 브레인체님, 내일은 탄핵절입니다. 즐거운 탄핵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안진걸 대변인은 이제 박근혜 퇴진 운동 행동 예. 대변인인데 지금 이렇게 쭉 무려 1,564만 명 예. 그렇게 많이 참석했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제 내일 탄핵을 앞두고 촛불에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막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예. 함께했던 분들. 뭐 이렇게 질문하면 참 우문이긴 한데 그래도 이분은 정말 내가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정말 잊지 못할 분이다. 광화문에서 만난 이분. 뭐 여러 명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예로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이렇게 훌륭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로 한 명 정도 든다면 어떤 분을 막 네네.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 국민들 네. 제가 우리 국민들과 같은 국민이고 네네. 대한민국 국민에 속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든든하거든요. 네네. 제가 오늘 공식 집계를 해봤습니다. 사실 평일 집회, 뭐 네. 법원 앞에, 검찰, 새누리당 앞에, 국회 앞에 간 인원은 추산도 안 했어요. 네. 그 빼고 그냥 19번의 19차 범국민행동 오신 것만 서울하고 지역 합산이 1,587만 명이더라고요. 1,587만. 이 추산은 사실상 여러 방송사의 그 저기 탐사 보도라든지 네. 지하철 하차 인원이라든지 네. 와이파이 업체 추산하고도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서울신문 여론조사도 당시 작년 말에 국민 23%가 참여한 거로 나왔었고요. 그렇죠. 최근에 우리 리서치하고 공공의 창하고 참여연대가 조사한 거에서도 네. 국민의 3분의 1이 참여했다 답을 했어요. 그럼 5,100만 국민으로 치환하면 한 1,700만 명 네, 정도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국민 3분의 1 정도가 참여를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일부 박근혜 극성 그 비호 세력 제하고는 네. 오마이TV든 뭐 여러 인터넷 방송으로 네. 뭐 JTBC를 보신 분도 있고 뉴스로 이렇게 시청하고 응원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생각나는 사람은 이민주 선생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토요일 집회뿐만 아니라 평일 촛불 집회에도 빠짐없이 오시는 거예요. 이민주 선생. 예, 저는 여성의 남성. 여성분인데요. 저는 평일 집회는 뭐 사실 음. 평일 집회가 10월 27일부터 시작됐거든요. 작년 네, 네, 이제 네. 모르는 분도 있는데 네. 저는 몇 번 빠졌는데 이분은 빠짐없이 오시더라고요. 아, 그다음에 태진행동 상황실에 100여 명의 우리 그렇죠. 실무진들이 있었습니다. 네. 1,000여 명의 자원봉사단이 있었어요. 음. 정봉주 전호님하고 안민석 의원님, 우병우 현상금 걸었잖아요. 근데 우병우가 허탈하게 잡히지 않고 그냥 네. 현상금 못 쓰고 그냥 출석할 때 네. 해버렸잖아요. 네, 네, 네. 사실 제가 우병우 집까지 그 장모 집까지 저희들 또 막 추적하러 네. 갔었는데 네, 네. 그거 한 1,000만 원, 1,500만 원 막 이렇게 또 음. 기부해 주셨는데 금반지 보내주신 분, 아하. 뭐 내가 병원에 있어서 못 가지만은 오마이TV로 계속 보고 있다라고 문자를 계속 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이런 선생님도 어찌 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전인권 선생님의 애국가 네. 그때 우리 다 같이 그렇군요. 울면서 불렀잖아요. 뭐 항상 거리를 누볐던 우리 박정호 PD, 장윤선 네. 방송국장 오마이티 이분도 생각나고 무엇보다도 그 촛불 같이 들잖아요. 앞에 그 광암광장에서 저 태평로까지 네. 서대문 사거리까지 그 교보 사거리에서 그 촛불 파도가 이렇게 칠 때 네. 그 나는 나를 대표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광장에 나오셨는데 네. 그 순간만큼 모두가 모두를 대표하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 모든 분들 이름도 네. 그 촛불 집회장에서 친해진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생면부지의 분들인데 다 하나 돼가지고 네.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인근에 이제 한 9시쯤에 이제 집회 다 끝나기도 전에 막 흩어지셔서 엄청나게 밥도 드시고 약주도 네. 드시잖아요. 동창회, 동호회, 동기회 뭐 개모임 별걸 다 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가족 모임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혁명이 가족 혁명, 친구 혁명, 동창회 혁명이라고 그렇군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이 네. 갑자기 네. 저 탄핵종입니다 하고 치고 나가더래요. 네. 저분 뭐지? 했더니 네. 그 골든벨 비슷한 거 네, 있잖아요. 계산을 다 해놓고 나가요. 그런 분들이 그래요. 곳곳에서 예, 계셨대요. 곳곳에 있었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네. 저도 한번 그 광화문에 가서 식사하는데 한 분이 각 테이블마다 다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 이 노래 함께 할까요? 하면서 이머리한 행진을 선창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더군요. 자, 우리 이제 안민석 의원도 청문회에서 워낙 많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촛불 집회도 자주 나가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독일 갔다 오니까 네, 이 군산에 그 유명한 빵 있잖아요. 네, 네. 이성당. 이성당. 그게 이제 박스로 쫙 쌓여 있어요. 독일에? 네, 아, 아니 독일 독일 갔다 갔다 오니까. 오니까 이게 네. 뭐냐 그러니까 네. 독일에 저 군산에서 어떤 분이 보냈는데 그 메모가 있어요. 네. 독일 가기 전에 제가 광화문에서 그분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시냐 그러니까 군산에서 왔다고 그러시길래 그 이성당 빵 제가 좋아합니다 하니까 그냥 우리 사무실로 그냥 아, 그렇게 응원을 또 하는구나. 그리고 네. 지난 토요일 날 네. 제가 이제 독일 갔다 오지 공항에 내려서 바로 광화문을 갔거든요. 네. 그 촛불 든 어느 주부님을 만났는데 네.
꼭 나를 나를 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음. 유라하고 아주 친한 친구의 엄마예요. 정유라. 예. 네. 그래서 유라의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너무나 잘 그렇군요. 최순실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분도 그래서 촛불 끊어 난 다음에 주초에 따로 만나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네. 곳곳에서 막 제보가 쏟아지는군요. 그렇죠. 그 제보는 진짜 우연치 않은 곳에서 딱 걸려드는 게 정말 네. 이제 그 아주 그 가치 있는 그런 제보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외에도 여러 뭐 기억에 남을 만한 분들 많이 만났는데 특히 네. 저는 이제 외국을 뭐 미국도 갔고 독일이 이번에 세 번째 갔던 거거든요. 자카르타도 언제 갔다 왔죠? 인도네시아. 아니 아까 어떤 분이 자카르타 갔다 왔다는데 나는 왜 안 만났습니까? 나중에 올 때 꼭 연락을 하고. 자 그래서 네.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 독일에 돌아오는데 네. 뭐 제 일행은 이제 이코노미 좌석에 앉아서 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 비즈니스 좌석 가지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우리 자리 좀 안민석을 바꾸자. 알고. 네, 자리 좀 바꾸자. 그래서 살다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래도 됐다고 하니까 네. 정말 애걸을 하는 간청하는 거예요. 정말 소원이다. 자, 이 모든 것이 이제 참 도난 너무나 사회를 감사했습니다. 향한 우리 국민들의 이제 응원일 텐데요. 지금 제 개인 카톡으로 한 대학생이 제가 알고 있는 대학생이 나 안민석 의원 너무 좋아하는데 이따 끝나고 사인 좀 받아오라고 이렇게 저한테 부탁하면서 멋있다고 전해드리라는데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때가 때인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잠을 못 이루시고 지금 카카오톡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연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010님, 대한민국이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구나, 마지막 희망이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8대1 인용 부탁드립니다. 이 간절한 소망 하셨네요. 네. 네, 언양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치에 무관심했던 저희 학생들도 민주주의에 대해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같은 유능한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살아갈 한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이렇게 언양님이 보내주셨고요. 안민석 의원님 지금 몇 선이시죠? 내리 4선입니다. 오, 이분은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한동규님, 수도권의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님은 대통령 출마는 언제쯤 하실 것인지.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궁금합니다. 저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진짜로 저렇게 써 있는데 오늘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연의 대선 열차이기 때문에 대선 열차이기 때문에 네, 한 번쯤은 이런 질문. 이게 낙장 불입입니까? 근데 그 안진걸 대변인은 언제 대선에 출마? 저는 일단 얼굴이 못생겨서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거 대선 출마하고 무슨 뭐 얼굴 상당히 귀엽게 잘생겼잖아요. 아닙니다. 아까 네. 오연의 대표님 그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물어봤고 말을 못했는데 네. 한 1분만 시간 주십시오. 1분? 그 30초.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운동하는 주민분들이요. 네. 토요일 아니 일요일마다 이렇게 농성을 하세요. 그게 또 안민석 의원님이 잘 아는 네. 마라와 관련돼 있잖아요. 음. 박근혜 최측근이 현명관이 마사 회장이었고 네, 네. 마사의 감독을 불법 부단으로 독일로도 보냈었고 그리고 아무튼 그런 특혜를 받고 주택가에 막 함부로 도박장을 내린 사건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도박장 반대 농성하다가 일제히 수백 명이 막 토요일마다 광화문을 걸어 행진해서 오시는 거예요. 네. 이번 주 토요일도 그렇게 하신대요. 아 그렇군요. 그런 눈물 나는 투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30초 아까 지났어요 이제. 뉴욕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뉴욕 시민 아까 연락 네. 뉴욕이 8번 촛불 집회를 했어요. 아. 맨하탄에서.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박신혜님 등등이 여러 번 촛불 집회하고 그렇군요. 오마이뉴스를 보고 계속 댓글 남겨요. 아마 네. 이것도 보고 있을지 모르요. 네. 그다음에 가수 이정석님 기억나시죠? 슬퍼하지 말아요, 그래요. 말아요 네. 이 노래. 이분이 촛불 집회 초기부터 핫팩을 안아주시고 그렇군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아니 그러니까 이정석 선생님이요 음. 직접. 그게 그래갖고 초기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군요.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네. 쑥스러워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 네. 자리를 빌어서 네네네. 가수 이정석 선생님 같은 분들. 그다음 이은미 선생님은 노래도 했지만 이분은 노래보다 집회에 나와서 잠봉사를 그렇군요. 훨씬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열망들이
다 모아진 거예요. 네. 저희가 예. 오마이 TV가 내일은 오전 8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제 생중계를 시작합니다. 우리 장윤선의 받장이 예. 거기서 쭉 하는데 이제 인용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5시부터는 우리가 또 광화문 현장에서 예. 좌판을 깔고 생중계를 5시. 합니다. 그때 예. 우리가 5시부터 한 7시 사이에 태진행동의 본 집회 전에 거기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하니까요. 지금 아까 그 이지수 선생님, 이정석 선생님. 그리고 뭐 가수 이정석 처음부터 선생님. 계속 그 이민주, 이민주 선생님. 네, 그분은 그런 분들 이민주 선생님. 내일 이렇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오면은 예.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네. 탄핵 인용되고 난 다음에 했더라 그러면은 아,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저는 이걸 이제 이틀 연속 방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이어질 거고요. 지금 자, 내- 지인이라는 독자님, 안진걸 사무처장님 너무 귀여우심. 인상도 넘나 푸근하고 곰돌이 푸 같은. 네. 곰돌이 푸 같아요. 네. 진국입니다. 아닙니다. 아까 안진걸은 그 진국이다. 안민석 의원의 그 대선 출마에 관심 가지신 분은 이렇게 써놨어요. 세계의 판결이 내일로 다가오네요. 시민혁명의 전야이지만 헬 조선을 만든 뿌리를 뽑아내고 조국을 구할 철학이나 리더십 이걸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은미님은 여기 교토입니다. 촛불 승리 화이팅 교토.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김윤철님, 안민석 의원님 늘 응원하는 싱가포르의 진짜 애국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또 해주셨네요. 네, 늘 애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아까 이제 안민석 의원은 낙관하셨는데 오늘 뉴스에도 잠깐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승복할 것인가? 내일 박근혜 대통령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내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자세를 취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수용을 할 겁니다. 네. 근데 100% 수용이 아니라 수용은 하지만 나는 잘못 없다, 억울하다. 그래 양면적인 입장을 취할 것 같아요. 양면적인. 왜냐 그러면은 네. 본인이 지금 가장 저는 볼 때 두려워하는 게 감옥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뭐 본인이 지켜야 될 뭐 명예가 있겠습니까? 네. 그죠? 네. 감옥을 안 가기 위해서 지금 이 국민들의 고통을 준다고 보거든요. 네. 이 촛불과 태극기 이 싸움을 부추기고 네. 그래서 그럼 왜 감옥 가는 게 두려우냐? 네. 저는 의외로 간단하다고 봅니다. 변기. 거기서는 마음대로 못 뭔 얘기인지 고치잖아요. 알겠어요. 아니요, 이제 고쳐주겠죠. 하지만 그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하는 변기로 지칭되는, 변기로 상징되는. 예, 상징되는. 음. 그래서 네. 감옥을 간다는 거는 음. 끔찍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후에도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이 판결을 네. 인정을 하지만은 동의할 수는 없다. 아. 억울하다. 나는 네. 잘못 없다. 네. 그런 스탠스를 내일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 관심 중에 하나는 탄핵 인용이 되면 이제 자연인 신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른바 검찰의 수사를 또 받게 될 텐데 말이죠. 자, 바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동안의 시민의 함성이었는데 우리 안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문제는 네. 시정일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죠. 네. 힘없고 빽 없다고 그래서 죄를 더 받아야 되고 네.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피해가고 봐주고 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과 네. 똑같은 그리고 이제 내일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은 네. 이제 자연인의 신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봐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봐줄 수 있는 골드타임 놓친 겁니다. 네. 만약에 지난 연말에 네. 본인 스스로가 하야를 했더라고 그러면은 네. 그때는 그런 여지가 좀 있었을 겁니다. 음. 근데 1월달, 2월달 네. 지금 2달 넘게 동안에 국론을 분열시킨 거 아닙니까? 네. 의도적으로 네. 태극기와 촛불의 이 대결 전쟁을 부추긴 거 아닙니까? 이게 태극기와
촛불이라는 게 이게 총칼 없는 이게 내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내전 내란을 선동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네. 그래서 저는 이 국론 분열시킨 것은 국정농단만큼이나 엄중한 역사적인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봐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네. 놓쳐버린 것이죠. 네. 어떻게 예. 안진걸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희가 뭐 상상했던 것보다 최악의 인물인데요. 네.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네. 외국 유학생들이 다 그러잖아요. 외신 기자들도. 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 발생했으면 11월 중순쯤에 다 퇴진하고 네. 내각도 총사퇴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명 감옥 가고. 네. 근데 저는 11월 중순이 마지노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석고대죄 하겠다. 너무 잘못했다 하면서 네, 네. 용서를 구하면 우리 국민들이 사실 모질지가 못하잖아요. 법 앞에 만인 평등하다 하면서도 그래 대통령까지 했는데 또 본인이 스스로 하야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네. 불구속 재판 받자 뭐 이런 네. 여론이 있을 텐데 지금은 저는 뭐 12월 말도 아니고 이미 11월 중순이란 마지노선이었고 지금 너무나 많은 국민들을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네. 끝까지 심지어는 처음에 1차도 하면 2차도 하면 3차도 하면 인정했던 것도 지금 전혀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화병 걸려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 네. 여론조사에서도 80% 가까이가 구속 엄벌해야 된다고 나오는 겁니다. 김기춘도 구속되고 이재용도 구속되는 마당에 네. 70년 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삼성 일가도 처벌받는데 예의 없다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요. 네. 그 말씀 잘해주셨는데 세월호 참사 때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7시간 만에 나타나가지고 네. 아이들이 구명짓고 있고 있는데 못 구하나요? 물에 떠 있는데 이런 황당한 전혀 관심도 없었고 파악도 못하고 그리고 온 거잖아요.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의 2배였다는데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음. 보고도 또 잘못 받은 거예요. 한 번도 더 많아 본 적도 없었고 네. 경찰이 딱 한 번 많은 식으로 했는데 그때도 2배는 아니었거든요. 엉터리 보고 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경찰로 짜고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민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사실 이제 국론 분열은 아니죠. 우리 국민대 통합은 다 되어 있습니다. 80~90%가. 네. 다만 일부 극성스러운 비호 세력을 부추겨서 내란을 선동하고 쿠데타까지 선동하고 폭력을 선동한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스스로.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은 저는 구속보다 더한 엄벌도 받아야 된다. 음. 사실 저도 모진 사람이 아니에요. 네. 누가 처벌받는 것이 왜 기분이 좋습니까? 네. 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정말 거듭나게 해서 네. 아까 혁명 전야 이야기해 주신 분 있잖아요. 음. 심혁명 승려에서 한 번은 짚고 가야 된다. 냉정하게 알겠습니다. 짚고 가야 된다. 자, 피터님이 두 잠깐만. 분께서 네. 오마이 TV에 내일도 나와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좀 한 가지 지금 네.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내일 인용되고서 이후에 네.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 되겠죠. 구속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전체 국정농단 진실의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럼 나머지 4분의 3을 묻히고 갈 것이냐. 그렇죠. 이 제대로 된 진실 퍼즐 다 맞추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성하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버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번에 독일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네. 정윤회 문건 파동 시에 세계일보 사장을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어서 경질을 했다고 그런 썰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죠. 그 썰이 저는 사실이라는 그런 근거를 이번에 그 청와대와 밖에서 이것을 막고 해서 조정한 네. 세계일보 측의 그쪽의 직계 가족을 독일에서 만났어요. 아, 그렇군요. 이런 거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독일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독일을 한 거의 일주일 다녀오셨어요.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만은 최순실의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러 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으셨던데 우리 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페이스북에 실렸던 사진들. 그때 참 독일 교포들의 막 지원을 받으면서 교포들이 이제 저하고 국세청의 돈 세탁 전문가 안흥구 국장과 주진우 시사인 그다음에 기자. 이제 노승일도 네. 현지에서 합류를 했고요. 그렇죠. 네. 그 청문회에 나왔던 노승일 네네. 부장. 네. 노승일이가 이제 그 네. 최순실의 삼성 돈 흐름을 잘 알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사시는 교포들이 다 모여서 네.
이제 우리가 최순실의 독일 재산을 음. 교포들이 찾겠다 그렇죠. 하면서 그 모임을 결성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 모임을 결성하고 그 다음 날 굉장히 또 결정적인 제보가 왔어요. 스위스 외환은행 사무실을 1976년에 개설을 했다. 그리고 그 개설은 홍세표라는 외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 그걸 했는데 그 홍세표 씨는 이후에 99년에 외환은행 은행장이 됩니다. 네. 99년 홍세표 은행장이 퇴임할 즈음에 스위스 외환은행 사무실이 또 폐쇄가 됩니다. 홍세표로 시작해서 홍세표로 끝나는 스위스 외환은행 사무실인데 홍세표가 누구냐? 박정희의 처족합니다. 네. 즉 유경수 여사의 언니인 유긴수 씨의 장남이 홍세표예요.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이종 사촌, 네. 박근혜 이종 오빠가 되는 것이죠. 네. 이 제보가 저런 모임을 결성하고 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저분들 중에서. 네. 그래서 최순실의 독일 재산은 최순실 말대로 한 푼이 없을 수도 있고 네. 수조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 앞으로 최순실 재산을 찾는 결정적인 저 계기는 저 동포들의 저 모임이 데리러 옵니다. 네. 저분들은 다 알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평범하게 살던 가난하게 살던 교포가 호텔을 샀다고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되는 부자들이 쭉쭉 있는 거예요. 네. 그때는 20년 전에 10년 전에는 자, 이상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 독일은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될 수가 네. 없어요. 교포들 사회에서는 이상하다는 그런 교포들을 지금 최순실하고 퍼즐을 맞춰 보니까 아 그게 그런 거구나. 네. 최순실이의 자금이 차명으로 관리될 수가 있겠구나. 네. 그런 의심들의 퍼즐들을 지금 네. 교포들이 모이면 쫙 푸는 거예요. 자, 앞으로 굉장히 아까 많은 그 제보가 다른 들어올 사진들도 좀 보여줘 보실래요? 페북에 실렸던 다른 사진들도. 네, 이게 이제 함께 간 사람들. 네, 안흥국 국장. 네. 네. 주진우 기자. 안흥국 국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분이 네. 박영수 특검을 닮았어요. 그래서 교포들이 박영수 특검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제- 맨 왼쪽에 계신 분. 예, 예, 그렇죠. 네, 네. 저 국세청 이제 그다음 돈세탁 사진도 좀 전문가인데 보여주시고요. 이게 뭐차 노성일을 타고 입고. 여기 이제 돌아다니고 노성일 있는. 가운데 노성일이고 노성일이가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네. 친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지쳐서 노성일에 기대에 있는 주진우. 그다음 사진도 보시고. 네. 저거는 이제 새벽 5시에 마지막 날 새벽 5시에 네. 네덜란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네. 찾으러 가기 앞서서 출발하기 앞서서 기념 사진을 찍은 새벽 자, 5시부터 근데 이제 저렇게 돌아다니려면 비용도 꽤 들 것 같아요. 이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비용은 비행기 표만 음. 가지고 가면요. 음. 저희들 세 번째 지금 간 거거든요. 네. 비행기 표만 가지고 가면은 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네. 우리 한국 분들이 거의 계산을 다 해줘요. 아, 그렇게 후원을 저희들이 있는 해주죠. 호텔에 와가지고 교포들이 네. 계산을 다 해줘요. 아, 이게 그러니까 촛불 동포들이 집회랑 힘으로 똑같네요. 지금 되는 거예요. 예, 촛불 집회도 촛불 집회도 모든 그 시민들의 모금으로 예, 예, 무대와 지금까지 음향 시설과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이렇게 하지 중요한 않습니까? 거는 저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마다 교포들하고 래퍼가 형성되기 때문에 네. 마음의 문들이 많이 지금 열렸어요. 처음보다는 네. 지금이. 근데 탄핵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3월달에 다시 한번 가게 되면은 네. 그동안 최순실 정윤회가 독일 교포 사이에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활동이나 페이퍼 컴퍼니 설립 물론 추정이지만 네. 이건 다 저희들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추정입니다. 가능했는데 그런 조력자들이 제가 기대컨으로는 탄핵 후에 3월달에 다시 한번 가면은 조력자들이 이제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와 제보들을 네. 교포들로부터 얻을 수 있을 자, 겁니다. 오성광님 카카오톡 아이디로 보내주셨어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자카르타. 늘 힘써주시고 반갑습니다. 감사하고 박근혜 대통령 꼭 죄값 치르게 해주세요. 절대로 봐주지 마세요.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적폐청산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별과 달님, 안민수 의원님, 안진걸 처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근데 안 의원님,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이 여쭤보세요. 안 의원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특검에 이제 막 시선이 집중돼 있고, 근데 청문회는 이미 끝났고, 뭐 기자도 아니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이 마음의 동기가. 그 저는 이 운명이라고 보는데요. 14년에 어느 한 신부님이 저에게 제보를 한 것부터 저의 어떤 운명이라고 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사실은 지난 가을에는 국민들이 다 아니까는 네. 알려졌으니까는 환경이 좋아졌는데 그 전까지는 네. 최순실 국정농단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저는 당에서도 아주 외톨이 신세였어요. 네. 안민석 저 도대체 무슨 저 뚱땅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배후 조종해가지고 저런 농간을 부릴 수가 있어? 국회에서도 거의 안 믿어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오기였고, 네. 왜냐하면 저는 120% 확신을 했으니까 오기였고, 그리고 지난 가을서부터 태블릿 PC가 나오고 청문회가 쭉 되면서부터는 그래도 제가 14년부터 이 퍼즐들을 맞춰 왔으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더 한 조각에 더 많은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네. 정치인으로서 일종의 소명 의식, 네. 소명 사명감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막 TV가 자기 카메라 팍 비추어지고 있을 때 청문회 한참 할 때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 근데 그 카메라가 사라진 다음에도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는 참 예. 본받을 근데 원래 만할 것 같아요. 민주사의 기본 원리도 국회하고 입법부가 그렇죠. 행정부를 압도하면서 견제해야 되거든요. 음. 사실 모든 지금 현대 민주국가가 행정부가 압도적인 국가로 되어 있잖아요. 네. 집행부가. 네. 근데 그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의원들은 집행기관이 아니거든요. 대기관일 뿐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각각의 의원님들이 음. 개개 헌법기관이면서 동시에 사실 탐정이면서 탐사 저널리스트가 돼야 돼요. 네, 네, 네. 그래야 행정부의 악행을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안민석 의원이 그런 의전 활동을 해주셨다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사실 안민석 의원님이 처음에 시작은 일종의 승부 조작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다 밝혀진 건데 바로 거기에 그 사건의 본질이 있었던 거잖아요. 정유라에게 네. 뭔가 권력의 빽이 다 작용해가지고 하고 그것을 네. 조사해갖고 문제 없다고 하니까 그 그렇죠. 사람들을 날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잘 14년대는 우리 안진걸 차장도 제 얘기를 안 믿었어요. 아니 믿었는데 저희는 믿었는데 그렇죠. 이게 네. 이 최순실 정유의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연결돼 있을지는 모르고 네. 일종의 부분적 일탈 정도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거죠. 이러고 안진걸 차장조차도 안 믿으니까 제가 얼마나 오기가 생기겠어요. 믿었다니까요. 믿었는데 근데 핵심을 이제 몰랐던 거죠. 뭐 이렇게 최근에 뭐 언론에 나가고 말씀하신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러면 정유라는 누구 딸이냐 뭐 이런 거에 관심 가진 사람도 있지만 본질은 그동안 쌓아왔던 이 적폐를 청산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 이 최순실의 숨겨진 재산이라는 거죠. 그거를 몰수해서 환수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저 그리고 네. 저희 팀이 음.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네. 이 재산의 출발은 박정희의 통치 자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1978년 미 의회가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걸 보면은 네. 그 당시 박정희가 비공식적으로 모금한 돈을 약 9조로 보거든요. 네. 현재 뭐 물가 뭐 변동 이런 거 다 따져 보면은 보통 곱하기 34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뭐 300조에 가까운 그 돈을 프레이저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박정희의 비자금을 스위스 비밀 구자의 이우라기가 예치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리고 1978년도니까 40년 전이죠. 그래서 이 돈은 차관이 들어올 때 리베이트 네. 그리고 뭐 이런저런 대기업으로부터 일종의 삥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미래재단 만들 때, 캐스프 재단 때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네. 프레이저 보고서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비자금 환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뺏어야 된다라고 쓰고 있어요. 40년 전에 썼습니다. 네. 그게 지금 안 된 것이죠. 그게 한 300조 정도 된다는 거죠. 요즘 돈 가치. 그렇죠. 네. 그 당시에 9조 가까우니까는. 그러니까 이 돈들이 이 돈에다가 뭐 유경재단, 네. 영남대학교, 정수장학회 네. 다 합쳐졌겠지만은 이런 돈들을 음. 만약에 관리를 했다 그러면은 박근혜가 했겠습니까 당시에? 네. 아니죠.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고 모든 것들을 의탁엔 최태민이가 했을 거라는 것이 이 최순실 재산 추적의 가설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 네. 독재 정권, 그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에 정말 그 적폐를 해소하는 핵심 그렇죠. 뿌리가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네. 추적해서 불법으로 확인되면 몰수하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한 말씀만 보태볼까요? 맞습니다. 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보면 자기 옷 하나, 심지어 시장에서 물건 사는 연출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비자금이나 재산 관리를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로 특검이 시각처럼 했을 거라는 게 있고요. 저희랑 참여연대도 집요한 엔조잖아요, 나름대로. 네. 퍼즐 그런 이 독일 외환은행 관련된 퍼즐 하나를 저희도 보태면요. 네. 실제로 하나은행 직원들이 익명으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작년에 네. 독일의 진짜 이름이 공개됐죠. 당시만 해도 이상화. 독일의 이상화, 독일의 모 본부장, 네. 그 독일 영업 그러니까 지점장 이 한국 왔는데 초고속 승진에도 없는 자리까지 이게 다 네. 밝혀졌잖아요. 네. 최근에 안종범 수석이 김정태한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머리가 나쁘냐, 뭐 이런 그건까지 한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까지 고속 승진이 시켜준 거잖아요. 없는 자리까지 만들면서. 근데 바로 이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통합법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독일 총책임자였거든요. 이상하라는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그리고 들어와가지고 초고속 승진하고 그 네.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세상 일개 은행 직원에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상화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참여연대에서 고발도 하고 특검도 이 부분을 일부 수사를 했어요. 근데 네. 아까 의원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군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밝혀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예. 현행법으로는 76년도에 외환은행이 스위스의 사무실을 개설했던 것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의 기간을 네. 40년까지 거슬러 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특별법을 만들자는 이제 안민석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안과 그다음에 이른바 이 야당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관심이 좀 덜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의총이나 우리 네. 의원님들 만나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네. 지도부에다가도 음. 이것이 진짜 뿌리다. 네. 이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은 네. 최순실 일당이 국정농단 세력이 부활한다. 네. 그 부활은 우리 다음 세대일 수도 있다. 음. 이 부활을 막기 위해서 네. 반드시 뿌리를 캐야 되고 네. 그것을 재산을 제대로 예. 조사를 해서 몰수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도 그걸 언급은 했는데 지속적인 관심이 약간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 법이 지금 4개가 지금 제출이 돼 있고요. 네. 저는 지금 2차례 공청을 했는데 네. 이게 워낙 그 위헌 소지와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네. 세 번째를 다음 주 정도에 하려고 탄핵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법을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은 격렬하게 반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차기 대통령의 의지, 차기 정권의 몫으로 최순실 재산을 추적하고 찾고 몰수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친일 반미족 행위자 재산환수 그렇죠. 특별법이 바로 그 수십 년 전에 재산을 추적해갖고 계속 환수했고 네, 네. 다 판결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활동이 중단돼서 문제죠. 그 위원장이었던 김창국 변호사님 이제 네.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시기도 하셨는데 이러면 박근혜, 최순실 국가 권력을 악용한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이런 거 만들어서 네, 환수- 네. 실제 시민들 촛불 시민들 만나면 저를 막 붙잡아 놓고 하신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삼성 이재용의 부당 수익하고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부당 수익 꼭 환수해라는 겁니다. 형법상의 그렇죠. 범죄 수익 환수로 안 되면 민사상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환수하는 예. 한수에서 반값 등록금하고
누리과정 예산으로 네. 예, 누리과정 그렇게 예산도 돌리면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미취업 청년들한테 청년수당 그렇죠. 주자는 거 그거 보세요. 성남시와 서울시가 그 10만 원 주자는 거 50만 원 네. 준다는 거 누가 반대했냐면요. 박근혜가 반대했는데 심지어는 소송까지 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청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동에나 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정말 세상에 저는 그때 이미 제 마음속에 그렇군요. 반드시 사람 탄핵시켜야 되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탄핵 전야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탄핵전야. 독일에서 그 했던 얘기를 충분히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활동을 해봤더니 취재 활동을 해봤더니 뭐 좀 감이 좀 잡혔나요? 지금 간략하게만 요약하나요? 저희들은 최순실이 독일 돈 세탁 흐름을 네. 거의 다 파악했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단지 네. 저희들에게 조사건과 수사건이 었기 때문에 그 이상 진도를 못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네. 특별 배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과 한국 검찰이 공조를 해서 또 네. 독일뿐만 아닌 것 같거든요. 네. 헝가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쪽에도 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국제사법 공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죠. 음. 저희들의 역할은 네. 큰 흐름에서는 지금 얼추 다 음. 뭐 최선을 지금 다 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자, 캐더린님이 이런 의견 카카오톡 주셨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같은 국민으로서 그나마 힘이 납니다. 요즘 한국인이란 걸 기피해야 함이 정말 불명예스럽습니다. 아하. 네. 새 정부에서는 안민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을 만듭시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방금 그분 파리에서 올리셨네요 그런 것 보니까요. 같아요. 예. 네,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국인이 부끄럽다. 네. 외국 동포들이요. 네. 오마이도 보고 네. 파파에서도 보고 많이 팟짱도 보시더라고요. 보고 맘마에서도 네. 보고 전국 거도 보고 훨씬 우리 그 정치 국내 정치를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거 듣는 게 낙이에요. 그분들은. 네, 네,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자, 적폐청산이 이제 촛불 민심이다. 그래서 이제 최순실 재산까지도 이렇게 추적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이 최순실 재산 환수 이걸 말고 이제 국회의원 4선 해보셨으니까 여러 사안들 그동안 이렇게 접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을 먼저 이렇게 끄집어야지 이게 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제 국가 개조, 이제 적폐 청산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검찰의 권력 과도하지 않습니까? 네. 검찰 개혁해야죠. 네. 언론이 제대로 서야지 네. 국민들의 정신도 제대로 설 거 네. 아닙니까? 언론 개혁해야 되는 거죠. 또 재벌 정경유착 재벌 개혁해야 되는 것이죠. 또 저는 이제 교육에 관심 있고 이제 교육 전문가니까 그렇죠. 교육도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제 이 네 가지 4대 개혁이지만 네. 사실은 개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분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특히 남북 문제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한반도 이 문제도 정상화시켜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모든 분야를 정상화시키는 개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간에 네. 만만치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경제도 지금 어렵고요. 네, 네. 자, 이제 촛불 시민들은 촛불 집회 끝나고 예. 무슨 촛불 집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안들, 개혁안, 소망사항을 뭐 함께 헌장 비슷하게 만든다는 얘기도 예, 있고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며 무엇을 핵심으로 할 겁니까? 정말 뭐 수천 명의 시민들께서 네. 계속 토의해서 촛불 시민 권리 선언도 3월 11일 2차 범국민행동 때 발표할 예정이 있는데요. 네. 또 퇴진행동 차원에서 100대 과제도 모아봤습니다. 개혁 과제. 방금 안민석 의원님 말씀하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또 하나 강조드리면 네. 사실 그런 정치개혁, 민주개혁의 과제와 함께 민생개혁 과제,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걸 이번에 꼭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네.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뽑게해야 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쓰게 하고 네. 청년 실업 일자리 일자리 대폭 늘리고 미취업 청년이면 청년 수당 줘야죠. 네. 힘내서 취업하게
자살로 몰아서는 안 되잖아요. 네. 범죄로 몰아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아동 수당이나 음. 대학까지 무상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 낳은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두렵지 않게 네. 이렇게 요런 과감한 민생 복지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법인세 인상도 하고 저기 최순실 박근혜 범죄 수익도 환수해서 네. 복지 재정으로 충당하고요. 음. 제가 최근에 요즘에 이제 우리 네티즌 용어로 빡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네. 와중에 사드 이렇게 알바게 하는 황교할 총리 네. 시민들이 다 황교할 총리라고 부르는데 네. 풍자하는데 이건 너무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동맹국가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뭐 그리고 원래 몇 달 후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뀐 정부에서 해도 되잖아요. 바뀐 정부가 논의했는데 뭐 저는 반대하지만 도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렇군요. 다 이제 탄핵되고 대선하고 그 다음에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갑자기 지금 네. 갑자기 지금 공항에 내렸어요. 사드가 뭐 이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당이 꼭 하나 호소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 국민들 너무 애가 타고 그동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당 후보들끼리 또는 네. 제 야당끼리 이렇게 막 다투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이해도 돼요. 근데 네. 너무 심하게 다투거나 너무 심하게 싸우지 않았으면 왜냐하면 네. 이 100대 과제 이 주요 적폐를 해결하려면 네. 누가 대통령이 되시든지 간에 야당끼리는 사실 연립정부다. 네. 그다음에 뭐 저는 뭐 대연정은 반대하지만 소연정, 중연정 정도 된다고 해서 네. 생각하고 한 2년은 정말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면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민주개혁과제, 네. 적폐청산, 그다음에 우리 민생 문제 해결하는 거 있잖아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만드는 일이 올인 또 올인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서로 지금부터 한 2, 3년간은 좀 꾹 참고 네. 나중에 총선이나 대선 때 경쟁한다 하더라도 이게 온 국민의 열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발 정권이 되고 살아온 세상 되는데 요즘 너무 막 이렇게 싸우고 격화되는 거 보면 그것은 온 국민이 경고 던지겠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건 누구랄 것 없이 호소드리고 싶어요. 네. 예. 자, 영광님, 안민석 의원님 대선 나셔야 합니다. 대선에 나와야 합니다. 대선 열차. 근데 안민석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진걸 대변인 아까 쭉 정리한 거 보니까 촛불 집회 20회 하더니 그 촛불 민심의 소망을 다 알고 있잖아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큰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여연대 사무처장 할 때부터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아니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광주 전라 그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네. 시민들이 다음 주 수요일 날 광주가 부른다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만민 공동회를 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이걸 한번 물어본대요. 이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럼요.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그 동안에는 이제 촛불 집회에서 이게 정치적인 걸로 오해될까 봐서 예. 조금 약간 분리시켰잖아요 대선 주자들을. 맞습니다.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탄핵 인용이 된다면 촛불 민심들의 요구 사항을 본격적으로 예. 그런 대선 주자들한테 한번 해볼 만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태진행동의 이름이던 그러니까 다른 주요 이름이에요. 시민사 단체들의 이름이던 아니면 촛불집회 참여했던 시민들의 이름이던 네. 대선 주자들 다 와서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게 못 살겠다고 모아놓은 이런 정책 과제들 반드시 해라는 거 전달하면서 재택도 호소드리고 네. 그다음에 집고 나면 음.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보수화 된다거나 네. 우경화 된다거나 그렇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이번 촛불 집회 때 큰 역할을 하셨는데 사실 뭐 촛불 연립정부, 촛불 공동정부는 뭐 당시에 논란이 있었지만 그 취지는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이번 대선은 촛불 국민의 힘으로 열린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가능하다면 촛불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100%까지 어렵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정부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안진걸 처장이 이야기하는 그 100대 네. 100대 이제 적폐 그 해소 과제 음. 그것을 말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내기 위해서는 네. 진보 대 보수의 그러한 이념 구도로 만들면은 하나도 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진보 보수 그런 지금 시대가 아니죠. 네. 정의를 세우고 원칙을 바로잡고 상식적인 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다음 대통령이 그런 생각으로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네. 정의와 상식과 원칙의 그런 개념으로 다음 정권을 이끈다고 그러면은 그 100대 가지 다 네. 해결할 수가 있고 국민들도 성원할 겁니다. 네. 예. 자 이제 우리 안민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신데 또 이제 내리사선 수도권에 이신데
이제 탄핵 인용이 되면 이제 민주당의 그 대선 열차가 더 이제 속도감 있게 달릴 거란 말이죠. 지금 경선에서 이제 주요 후보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뭐 좀 특정 후보를 더 선호하고 지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진걸 처장께 물어볼게요. 제 평소의 철학이나 가치나 기질상 누구를 지지할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는지가 여기서 아니, 이제 저희는 오랫동안 10년 이상을 반값 운동, 뭐 친환경 네. 무상급 시험에서 진보 개혁 의제를 많이 다뤄서 네. 그 어떤 후보인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진보 개혁성의 후보랑 케미가 맞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진부라는 표현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의와 네. 민생과 적폐청산을 적폐. 잘할 만한? 적폐청산을 잘할 수 있는 정의와 사람. 민생과 상식 회복에 네. 앞장서는 사람. 근데 이 자리가 이제 봤더니 그때 그 우리 대선 후보 토론했던 했던 자리잖아요. 자리예요. 예. 저 자리가 문재인 전 대표님 앉았던 자리인 것 같은데요. 적폐청산 플러스 네. 특검 부활 그리고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요거 동의할 수 있는 후보를 저는 지지할 겁니다. 그 지금까지 그 세 가지 다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당에서 네. 그 직능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400개 조직 음. 직능위원회가 전국에 네. 뭐 의사들부터 해가지고 뭐 농민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네. 교사 원장들 400개 단체를 네. 총괄한 직능위원회의 의장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그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 네. 저희 중립을 지켜야지 그래도 공정한 그러시구나. 직능위원회 특정 의장으로서 캠프에 안 있었습니다. 들어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저 정도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내 후보님이 다 약속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저희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그럼 그걸 더 강력하게 좀 얘기하세요, 그럼. 아니 저희들도 네. 이렇게 후보님들께 정중하게 질의나 그래도 이제 특정 요청을 드리면 되니까요. 후보를 경선전에서는 지지하지는 않지만 지지할 수 지지할 수는 없는 없죠. 처지지만 네, 그렇죠. 없는 처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촛불 민심이 이제 함께한 거는 정권 교체를 또 일단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이른바 5월 9일 정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대로 간다면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큰 이변이 없으면은 국민들은 네.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이미 진작부터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네. 자칫 우리 쪽의 후보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네. 우리가 잘해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표를 주고 정권 교체를 쉽게 줄 거라는 그러한 착각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정권을 한번 바꿔야 된다는 그러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네. 더불어민주당과 그 후보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네. 저희들이 너무 잘해서 우리에게 정권 주겠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겸손한 그런 자세가 네. 필요할 것 자, 같습니다. 피터님, 뉴욕에 사신 분. 차기 대통령은 총 맞아 죽을 각오로 해야 할 텐데 서로 나서니 다행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촛불과 대연정해야 됩니다. 촛불 민심과. 예. 촛불 민심과 대연정하라. 이러한 맞습니다.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자, 제가 그 안진걸 공동 대변인과 늘 뭐 함께 사회 보실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 박진 실장님, 그다음에? 김덕진 예. 우리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님 며칠 전에 여기 같이 왔었죠. 예. 또 같이 와서 얘기했어요. 셋이 와서 한번 예. 했습니다. 장윤성 국장님. 근데 그 박진 그분이 페이스북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촛불 집회하면 나는 뭘 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소망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한가하게 밥도 좀 먹어보고 싶고 차분하게 좀 저겨보고 싶고 맥주도 한 캔 타고 싶고 뭐 이런 식으로. 탄핵되면은 네, 되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예. 내일 저녁이 지금 네. 우리 시민들 네티즌 사이 내일 저녁이 탕금이랍니다. 탕금? 오늘이 혁명 저녁, 내일이 탕금. 그러니까 탄핵되는 금요일. 예. 불금, 탕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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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 내일 저녁은 음. 좀 시민들께서 모처럼 네. 웃으면서 예. 소주 한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브라인 채님이 내일은 닭 잡는 날입니다. 치킨 많이 시켜 먹었거든요. 예, 그럴 텐데 우리 동물권 운동하는 분들도 그 촛불혁명 많이 오시는데 네, 네. 이렇게 특정 동물에 빗대는 거에 대한 지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그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시민들께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게 이렇게
저희는 그런 표현 안 쓰는 걸 양해를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런 호소도 네. 촛불집이 나오는 수없이 많은 목소리 중에 음.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신 분들이 제가 이것만 소개해드릴게요. 사회자가 예전에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이번에 우리 사회자들은 한 분도 그렇게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일어설 수 있는 사람만 일어서 주십시오 했어요.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특별히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빼고 나머지 분들만 일어서서 이러면 자리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세계인들을 감동시키는 우리는 우리의 시인 문화였어요. 그동안 너무나 소수자나 또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외면 또는 무시로 네. 모두 일어서 달라고 그래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촛불집회 사회자들은 일어설 수 있는 분들만 일어서 주십시오. 그 대단한 진화네요. 소수자나 동물이나 여성에 대한 비하 풍자성 그렇군요. 표현을 하지 말아라. 프레지던트 박이 문제지 미스 박이 문제였냐. 이건 절대 안 된다 해서 그걸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시민 자유 발언 때요. 막 미스 박 이걸 풍자하신 분들 많았어요. 네. 그 후로 일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광장에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의 의식이. 저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우리 내일 현장에서 또 만날 수 예, 있을 우리 테니까요. 안민석 의원님 모시고 예. 제가 5시 7시에 자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우리 안진걸 대변인은 이제 주말에 촛불 집회 안 한다면 탄핵 인용, 박근혜 파면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저기 이제 요즘에 참여연대 회원 모임, 마라톤 모임하고 등산 모임, 산사랑이라는 모임이 있거든요. 이분들이랑 같이 산에도 가고 마라톤도 조금 더 해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네. 근데 만나는 이유는 다 그겁니다. 정권 교체 더 열심히 하러 다니자. 우리 정권 박근혜 퇴진을 하나 바라본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물론 그 과제도 너무 힘들었고 너무 눈물겹지만 네. 지금부터는 오로지 정권 교체로 가급적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노동이 존중되고 네.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정권 교체로 네. 한 50일 후쯤이면 대선하는 거잖아요. 55일 네. 후쯤이면 네. 그거로 저는 안 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55일 동안은 비로소 정권 교체되면 그때 좀 쉬겠습니다. 네. 우리 안민석 의원님도 좀 궁금하네요. 이렇게 되게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좀 됐다. 그럴 때 뭘 좀 저는요. 하면서 쉬고 싶으세요? 저는 뭐 정치만큼이나 저는 가정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평소에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만에 탄핵되면은 네. 내일 저녁 때 거기 안 가고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좀 떠나서 네. 쉬면서 네. 우리 집사람 구경하고 싶다는 거, 우리 네. 집사람 먹고 싶다는 거, 네. 한 일주일 정도 우리 집사람을 위한 한 주를 좀 보내고 싶어요. 오,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네. 집사람이란 표현보다는 아내라는 표현이 훨씬 좋다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분이라는 표현보다 제 아내, 마음 안에 있는 제 아내를 위한 한 주를 그러니까. 보내고 있어요. 네. 아니, 아유, 굉장히 의원님이시니까 소중하네. 제가 나중에 또 큰일 하셔야 되니까 더 예쁜 표현 알려드리는 네.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굉장히 이뻐요. 우리가 네. 그 얼마 전이 2월 22일이 오마이뉴스 창간 17주년이었는데 어떤 행사를 하다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직원들 사이에서 나온 게 막 외부 인사들 초청하고 알고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자기 가족과 그날 예.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오마이 식사 닿네. 대금을 네. 회사에서 지원하자.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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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죠? 대표님 99년부터 시민 기자였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예. 그리고 사실 안민석 의원님 우리 시민 기자 아니에요? 글 쓰셨잖아요. 맞아요. 오마이뉴스에. 여러 번 썼죠, 맞아요. 여러 번. 쓰셨어요. 뭐 정도 좀 받고 그랬어요. 저기 그 유명한 글 있었잖아요. 안민석이 조국에게 쓴 글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안민석 의원님 칭찬 하나만 더 드리면 네, 네. 사실 의원님들이 사학 비리 문제 잘 안 다뤄요. 왜냐하면 사학 족보 세력들이 의원님들한테 집요하게 로비 많이 하거든요. 네. 또 귀찮기도 하고. 예. 근데 우리 수원대 사학 비리 아무도 안 도와주실 때 그 조선일보 사돈이잖아요. 이인수 총장이. 네, 네, 네. 더더욱이나 사돈이 조선일보고 친구가 김무성 전 대표였거든요. 네, 네. 얼마나 사실 피하고 싶었겠어요. 음. 해직 교수가 6분이나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네. 국회에 갔는데 딱 안민석 의원님 그다음에 정진우 의원님 정의당에 네. 이 두 분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 정진우 의원님이 그걸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이제 또 우리 유은혜 의원님 도정환 의원님이 네. 또 이렇게 건강한 자극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무관이 심하거나 잘 모르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야당 교문 의원님들 전체적으로는 상지대하고 수원대 이 두 사학비리는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네.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제가 그게 큰 힘이 됐어요, 정말로요. 사학 그 재단 관계자들한테 네. 별명이 저승사자였는데요. 지금 이제 최순실에게 저승사자가 네. 됐고 노승일 부장이 이번에 독일에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원님 최순실이가요 15년도에 독일에서 같이 있을 때요
아유 안민석 쟤는 누가 잡아가지도 않나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최순실한테는 제가 아마 지긋지긋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정말 저렇게 집요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행정부를 감시하고 권력을 감시하는데 아니 그렇게 이 두 분도 그렇지만 아까 그 노승일 부장 얘기도 했지만 그런 분들 참 훌륭한 네. 용기 있는 그분 그런 사람. 여전히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그러시죠?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그렇고요. 네. 근데 참 제가 요 아주 미담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우리 독일 교민들이 네. 노승일 부장이 애가 아직 꼬마예요. 그래서 네. 애기 분유값하고 기저귀값 우리가 좀 모금합시다. 지금 그분들이 모금을 하는데 네. 꽤 많은 돈들이 지금 모금을 지금 했어요. 실업 상태시잖아요. 지금 그 재단에 캐스포 재단이 이제 쫓겨나셨으니까. 해체가 되니까 네. 지금 네, 뭐 실업 상태고 네. 앞으로 뭐 좋은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시민단체들이 공익 제보자, 내부 제보자들 보호하는 운동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네. 그 장진수 전 주무관 민간 사찰 우리 오마이뉴스랑 같이 네, 적극적으로 그렇죠. 제가 도왔잖아요. 네, 네, 네. 그 생각도 그때도 시민들이 몇 천만 원을 모금해서 이렇게 기부하시고 그 그랬거든요. 장진수 씨 네. 그분이 지금 이제 문재인 캠프에 총무지원 글쎄, 팀장으로 이렇게 가 하셨더라고요. 있더군요. 예. 자, 이제 어느덧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제가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날 그날이 생각나네요. 이제 물론 우리 의원님이니까 그 표결 현장에 계셨겠죠. 네, 그죠? 근데 우리 안진걸 대변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국회 앞에서 앞에 있었죠. 국회 앞에서 그 점심 때가 되어 가는데 컵라면, 컵라면을 이렇게 국회 앞 그 도로에서 내 방에 오지 그랬어요. 먹고 있더군요. 안민석 의원님 방에도 저는 이제 컵라면이 오마이 있어요. TV로 생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우리 세 사람이 지금 그로부터 91일이 지난 지금 세 달이 지난 지금 이제 바로 내일 탄핵 심판 전야에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부디 우리 내일 우리 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 통화를 하고 또 현장에서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이 심장이 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바로 그날 이 소중한 시간을 오마이 TV 시청자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두 분이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대변인부터 저쪽 카메라 보시고, 네, 이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고 계시니까요. 예, 다시 한번 정말 뉴욕에서도 8번, 비엔나에서도 여러 번,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정유라에 있었던 덴마크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촛불 집회 여러 번 하셨잖아요. 우리 19차 범국민행동, 그다음에 집계도 되지 않았지만 수없이 많은 지역에서 또 국회 앞에서, 특검 앞에서, 삼성 본관 앞에서, 법원 앞에서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모든 국민들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열망과 분노, 절규와 그 모든 걸 너무 많이 현장에서 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정말 겸허하고 담담하면서도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그 분노, 그 고생, 그다음에 좋은 사회를 바라는 열망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밤 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반드시 국민이 이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퇴진행동은 또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도 더 겸허하게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안민석 의원님. 내일의 탄핵 결과는 10만이 알 것입니다. 이 밤 편안하게 잠드시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때로 외롭고 또 두려운 순간에 저를 지탱해 준 우리 세월호 아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대선 열차 사회를 보면서 굉장히 편했어요. 워낙 두 분이 말씀도 잘해주시고 두 안씨가 양쪽에서 종종 제가 앞으로 이렇게 모셔야 될 듯합니다. 아까 어떤 시청자들이 원했듯이요. 자, 이제 내일 오마이 TV는
오전 8시, 아침 8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우리가 탄핵 인용, 이게 이제 국민 80%가 지금 원하는 마음인데요. 그대로 내일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거고요. 촛불 시민들이 또 7시부터 본 집회를 광화문에서 하죠. 예. 그런데 우리 오마이TV는 5시경부터 광화문에서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했는데요. 내일 광화문에 오신 분들은 오마이TV 스튜디오, 야외 스튜디오로 함께 오셔서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 나누는 동안 고종숙 님이 이런 댓글 유튜브에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15번 광화문 촛불 집회 갔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위대한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설레이는 희망을 안고 탄핵 심판일 전야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오마이TV가 또 저도 광화문에 나갈 텐데요. 부디 국민은 위대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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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